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이제 불금이 다 끝나가네요. 오늘 장은 좀 어떠셨나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중국의 성장률이 정체되었단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 성장률이 6%죠. 예상보다 조금 더 낮게 나왔어요. 근데 굉장히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한국이건 미국이건 지금 그렇게 대서특필하고 있어요. 이게 과연 한국 증시의 악재일까요? 개별 장세를 조금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는 지금 거의 조정이 끝나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감사드립니다. 일단 봐주시는 것도 감사드리지만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달아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고민을 많이 해보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방송을 중단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회사 동료에게 듣게 된 사실이 있어요. 오늘 개인적으로 짜증이 좀 많이 났는데요. 회사 동료가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요즘 뭐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있다고 하는데 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인가 했어요. 근데 회사에서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는 걸 아는 사람이 단 두 명이 있습니다. 근데 한 명이 말을 했더라고요. 이거를. 이게 회사에 알려지면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회사에 이런 지침이 없습니다. 없어서 만약에 회사에서 이거를 알게 되면 하지 말라고 하겠죠. 하지 말라고 하겠죠. 뭐 제가 회사 일에 영향을 주면서 하고 있지는 않지만 뭐 제 비록 늦게까지 하고 5분밖에 못 자고 회사를 나가지만 제가 회사에서 일을 못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영향은 없을 건데 결국에는 좀 걸림돌이 되겠죠. 회사 입장에서도. 그래서 제가 만약에 갑자기 그만두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뭐 어차피 제 실책이죠. 참. 아무튼 이제는 정치 테마주에 좀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죠. 이 정치 테마주 영상을 보시면 제가 총선 180일 전부터는 이 정치 테마주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 캘린더입니다. 오른쪽은 제 캘린더를 보시면 정치 테마주 총선 180일 전이라고 알람이 울렸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정치 테마주를 조금 집중하려고 합니다. 정치 테마주는 등락폭이 굉장히 심합니다.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변동성을 즐길 줄 아시는 분들은 하셔도 되는데요. 괜히 따라붙었다가 진짜 본전도 못 찾습니다. 정치 테마주는 하시더라도 정말 소액으로 하셔야 돼요. 소액으로. 이 주식의 꽃이죠. 테마주는 그 중에 꽃 중에 꽃이 정치 테마주입니다. MTS로 어떻게 단타를 하느냐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제가 MTS로 단타를 친 지는 몇 년이 됐는데요. 그래서 뭐 최대한 잘 활용해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툴이 어떤 기능이 있는지를 다 살펴봅니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건 유진투자증권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기능들이 많은데 뭐 재밌는 기능들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멀티 차트라는 게 있는데 이게 키움에도 있나 모르겠어요. 제가 키움으로는 거래를 안 하기 때문에 좀 툴을 제대로 보진 않았습니다. 깔지도 않았어요. 휴대폰에는. 그래서 이 멀티 차트를 통해서 제가 관심 있는 종목들을 한 번씩 봅니다. 일하면서 자주 보지 못하겠죠. 그래서 랩스 타임이 생기면 멀티 차트를 켜놓고 봐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정치 테마주 중에 전해철 씨 관련주를 보고 있었습니다. 뭐 저 종목들이 전해철 씨랑 관계는 없겠지만 돈 있는 사람들이 관계 있다고 하니까 관계 있는 거죠. 정치 테마주의 특성이잖아요. 다들 암묵적으로 동의를 하고 마치 갤럽 설문조사처럼 그분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주가가 오르고 약간 총극이긴 하지만 뭐 시장이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우리도 인정하고 거기서 승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금량이랑 윌비스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윌비스가 대장주처럼 움직였어요. 일단 대장주가 조금씩 바뀌면서 엎치락 뒤치락 했지만 제가 세력이었으면 오늘 같은 날 진짜 딱 상한가 가버리고 내가 대장주다라고 선언할 것 같은데 쉽지 않죠. 예, 돈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금량을 매매하는 사람이랑 윌비스를 매매하는 사람은 다를 겁니다. 거기다 유진기업도 붙어 있죠. 시간에선 보락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이제 고개를 드는 거예요. 무림의 고수들이, 운동 고수들이 나온 겁니다. 어, 여기가 맛집이라면 이러면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에스모 9일제지. 제가 오늘 가장 잘못 본 게 9일제지예요. 9일제지 괜히 봤다가 손해를 좀 봤어요. 9일제지에서. 아무튼 대장주를 모니터링 하면서 같이 차트를 봅니다. 이렇게. HTS로 하면 그냥 여러 개 띄워놓으면 되는데 MTS로는 이 기능이 가장 완소 기능입니다. 우측 하단에 티커 버튼이 있어요. 그걸 누르면 지수도 같이 모니터링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MTS로 웬만하면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MTS가 안 좋은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주문과 매수와 매도가 느립니다. 어쩔 수 없이. 더군다나 MTS로 하면 죄송합니다. 이상한 렉이 많아요. 렉이 많아요. 갑자기 막 매도를 하려고 하는데 막 그 모래시계 같은 게 뜨면서 안 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저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진짜 그러다가 매도 타이밍 놓친 적이 진짜 많습니다. 이게 5초만 차이가 나도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요. 진짜 하락세가 시작됐는데 그때 매도를 못하면 순식간에 호가가 4개는 가버립니다. 근데 그런 걸 놓쳐서 손해를 본 적이 많아요. 그래서 MTS로 단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단타는 진짜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뭐 내 종목이 악재가 생겼나 이 정도만 확인하시는 게 직장인으로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타를 하신다기보다는 그냥 매수 타점을 잘 잡아서 단기 중기 스윙이 가장 적합한 것 같아요. 직장인의 가장 좋은 건 종가 베팅입니다. 종가 베팅이 가장 좋아요. 그냥 장 2시 반 정도부터 움직임을 보면서 이거 내일 오르려나 시초가에 이 정도만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종가 베팅 할 때가 제가 속이 제일 편했어요. 지금 방송도 한다고 해서 단타도 치고 그러고 있는데요. 평소엔 단타도 안 쳐요. 22일 곧 다가옵니다. MWC 5G 기반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반응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반응이 있어요. MWC나 CES 같은 찬스를 돈 가진 사람들이 놓칠 리가 없습니다. 놓칠 리가 없어요. 11월 16일은 아펙입니다. 이건 아직 멀었죠. 국내 주요 이벤트는 별로 없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큰 영향을 주는 게 없었죠. 경제인 장관회의가 어제 열렸는데요. 그 회의가 가장 큰 영향을 줬죠. 오늘 SOC 관련 종목이 돈이 좀 들어왔죠. 이거는 지금부터 쭉 급등한다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번에 돈이 좀 들어오고 투심이 좀 몰린 다음에 조정을 보이고 나서를 봐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항상. 투심에 불이 붙었을 때는 섣불리 접근하지 않습니다. 단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오늘 장은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굉장히 많은 양을 팔았고요. 코스닥은 외국인이 저 정도면 참새 똥구멍만큼 샀는데요. 이건 뭐야, 진짜. 팔 거면 사고, 팔 거면 팔지. 상승 하락 종목 수는 그냥 이상적이었어요. 이상적이었어요. 상한가 종목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9개가 나왔어요. 9개. 공매도 비중은 줄었고요. 줄만도 하죠. 오늘 공매도 7만원 타이밍 안 보이죠. 투심 자체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시작부터 뭐 조지고 시작했는데 볼 리가 없죠. 투자자의 예탁금은 늘었습니다. 투자자의 예탁금은 지속적으로 늘 거예요. 신용융자가 좀 상승한 게 가슴이 아프네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신용으로 물타기를 했겠죠. 진짜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신용 쓰는 사람들. 이렇게 다 보입니다. 신용 쓰면. 이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올리겠어요? 신용이라고 하면 단타 치고 나갈 애들인데. 왜냐하면 하루가 지나면 미수도요. 하루가 지나면 이자를 내야 됩니다. 그냥 하루만 딱 치고 나가면 괜찮은데 물려겠죠. 예. 이렇게 신용으로 미수로 단타 치는 사람 치고 잘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진짜 고수들은 미수 칠 이유가 없어요. 돈이 계속 쌓이니까. 당일 코스피 매매 동향입니다. 일성신약이라는 게 보이는데요. 저거 외에는 CJ 대한통운이 좀 보이고 난뉴입니다. 난뉴. 그냥 ETF 매매가 조금 많았고요. 오늘 금융투자에 개입이 많았기 때문에 뭐 ETF 거래가 많았던 거죠. KT의 매도세가 계속 이어지네요. KT가 27,000원이 콘크리트 바닥이었는데 깨졌습니다. 저는 어차피 홀딩하고 있어요. 네. 어차피 it would be worst 라고 생각합니다. LG화학, NH투자증권도 자주 보이죠. 코스닥입니다.
터진 시스템이 양매수였습니다. SKC 코오롱 PI. HLB가 장 막판에 올랐습니다. 이게 외국인이 좀 샀어요. 장 막판에. 쭉 끌어올렸습니다. 바이오주들을. 그러니까 조정을 줄 만큼 줬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 바이오 움직임이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늘 보던 애들이고요. KH 바텍의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네요. 이런 건 잡지를 못하죠. 지금 이 상황에서 잡을 수 있는 강심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헬릭 스미스는 힘을 못 썼네요. 9일 재지가 오늘 거의 마이너스 20% 정도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는 얼마 안 되고 끝났지만 상승했던 거를 생각하면 마이너스 20%가 넘었어요. 이게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예, 여기서 변동성을 먹으려고 했는데 변동성을 먹지는 못하고 좀 약간 계속 비중 조절을 하면서 내려갔어요. 비중 조절하면서 제가 내려가는 방법 아시죠? 그래서 큰 마이너스권에서 있지는 않지만 손절하면서 비용이 좀 발생했습니다. 이게 적진 않아요. 적진 않아가지고 오늘 좀 오판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KMW는 조정을 보이고 있고요. 라온피플은 오늘 상장했죠. 당연히 팔았겠죠. 나머지는 뭐 난이유네요. 예, 장중 상승한 종목입니다. 두산 퓨얼셀 시리즈랑 두산 솔루스 시리즈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게 총 6개였죠. 6개. 우선주까지 해서. IPO 첫날 상한가입니다.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거래가 많이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수소차 관련주로 분류됩니다. 이것은 약간 촉매제가 될 수 있어요. 촉매제. 시간에 의해서 반응했죠. 그래서 남영 비비안은 상한가를 갔는데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유니클로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요. 그러면 신성통상도 상한가를 갔어야죠. 그렇지 않잖아요. 남영 비비안은 약간 품절주라는 특징은 있지만 그래도 나홀로 상한가 가긴 좀 애매하죠. 그 일본 불매운동 관련주가 잠깐 반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참 억지죠. 억지인데 뭐 그렇습니다. 일단 뭐 시장이 그렇다니까 그런 거죠. IM텍은 관리 종목입니다. 상한가 가든 말든 신경 쓰지 마세요. 저한테 약간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었어요. 관리 종목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코오롱 생명과학은 왜 매매하냐. 예, 관리 종목에 해제될 만한 이유가 생겼잖아요. 예전에 차 바이오텍도 제가 그 매매를 한 관리 종목 몇 개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차 바이오텍도 그때는 관리 종목 해지가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저는. 왜냐하면 계속 주담이랑 통화를 했거든요. 그리고 재무제표도 계속 보고 있었고. 그런 이유입니다. IM텍은 제가 잘 몰라요. 뭐 확실히 분석해서 억울한 관리 종목이면 매매할 수 있겠죠. 근데 블록체인은 제가 오픈소스 컨퍼런스를 얘기하면서 블록체인이 반응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팍스넷이랑 IM텍 이런 것들이 움직이고 있죠. 그 외의 것들은 움직이지 않아요. 신스타임즈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양수도 계약과 자율주행차 조기 상용화 추진 소식이 겹쳐져서 지금 3년사인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런 종목을 보고 박탈감을 느낀다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댓글에서.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저도 저거 보면 어이가 없습니다. 사실. 뭐 제가 가지고 있었으면 어이가 없는 게 아니고 좋았겠죠. 근데 알 수가 없죠. 진짜 여기서 느끼셔야 됩니다. 제가 올린 영상 중에 나는 왜 상한가 종목을 사지 못하는가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예전에 달관했어요. 제가 가지지 않은 종목들이 상승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배합하지 않습니다. 울비스는 전해철씨 관련주입니다. 지금 법무장관 후임자로 유력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돈이 몰리고 있어요. 세 가지 종목이 있더라고요. 윌비스, 유진기업, 그 다음에 이름을 까먹었다. 오늘 매매해놓고도 이름을 까먹었네요. 뭐였지? 뒤에서 보겠습니다. 두 글자인데. 디오스텍 상한가. 삼성전자가 렌즈 설계 특허 기술을 이전해준답니다. 이게 약간 중소기업에 대한 나눔이에요. 나눔이고 유니크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거는 전기차가 아니고 수소차 관련주죠. 지금 두산 퓨얼셀이랑 두산 솔루스가 상한가를 가니까 수소차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거예요. 금량이네요. 금량.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서 폰을 봤습니다. 금량입니다. 제가 왜 남성이 계속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유니크에도 돈이 들어왔고요. 나머지 기타 그 수소차 관련주에도 돈이 들어왔어요. 갑자기. EM코리아가 그 다음 상승을 이끌었죠. 보락은 아무 이유가 없는데요. 이게 좀 찾아보니까 보락의 또 대표이사가 고려대학교를 졸업했더라고요. 고려대학교 졸업? 전해철씨 고려대학교 나오지 않았어? 이런 거죠. 뭐 전해철 관련주로 읽는 겁니다.
베셀은 정부 플라잉카 상용화 모멘텀 지속으로 보이는데 뭐 투심이 살아났으니까 이렇게 시간에서 오르는 것도 어찌 보면 섭리입니다. 섭리. ESA는 최대 주주 변경 양수도 계약 체결이 완전 시간에까지 종료하고 떴어요. 근데 상승했습니다. 그 전부터 계속 찌라시가 있었죠. 그 찌라시가 사실이었습니다. 대단하네요. 공매도 비중입니다. SK가 부동의 1등이네요, 지금. 아모레지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하루 결석했으니까 너 맞자. 한원 시스템은 계속 고가권이기 때문에 공매도가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대해상이 오랜만에 보이네요. 그 다음에 한미약품이 보이네요. 한미약품이 오늘 조금 조정을 보였죠. 한미약품은 여러분 제가 바이오주 영상 올렸던 거 기억나세요? 제가 초창기에 올렸던 건데 그때 19년의 로드맵을 말씀드렸었어요. 19년의 로드맵. 증권사 리포트에서 19년 그 임상 일정을 좀 말씀드렸어요. 제 블로그에도 있습니다. 바이오에 대한 그 정보가. 한미약품이 3, 4분기에 좀 몰려 있었어요, 일정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큰 하락 이후에 라이센스 아웃이 취소되고 큰 폭의 하락을 보였죠. 그 뒤에 지금 조금씩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약간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SM은 뭐 상승을 하니까 공매도가 발생하는 거죠. 금액 상위는 쭉 보시면 하이닉스에 대한 공매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그럼 하이닉스의 하락폭이 컸죠. 생각보다 삼성전자는 안 떨어졌어요. 49,900원을 찍었습니다. 5만원을 깨는 게 중요하겠죠. 5만원이 깨지면 손절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100원 떨어지고 말았죠. 악재는 있는데 좀 의아하긴 하네요. 아모레 퍼시픽은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휠라코리아도 공매도가 계속 발생하죠. 지금 외국인이 계속 공매도를 치고 있을 겁니다. 포스코가 이제 좀 조정을 보일 예정이네요. 그러니까 미증시는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GDP가 6.0%가 나왔죠. 예측보다 0.1%가 떨어졌어요. 독인 객인입니다. 독인 객인. 근데 약간 대서특필하고 있어요. 원유 재고가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예측보다 엄청 많이 남았어요. 이런 것들이 곁들여져서 지금 미증시가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뭐 어느 정도 상승했으니까 조정 보이는 건 당연한데 얼마로 끝날지 모르겠네요. 지금 야간 선물도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중국 산업 생산은 좋게 나왔는데요. 그런 건 눈에 보일 리가 없겠죠. 펜을 굴리는 사람 마음입니다. 야간 선물은 상승하고 있었는데요. 하락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미증시의 종가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달러는 계속 보합권인데요. 오를 겁니다. 예, 만약에 미증시가 계속 하락하면 오르겠죠. 유가도 떨어질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아이쉐어는 미리 반영하고 있네요.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주에 조정이 크게 올 수 있어요. 미증시의 투심이 안 좋아지면. 외신입니다. 중국의 성장이 느려지고 있다. 기대했던 것보다. 라는 얘기입니다. 30년 만에 거의 가장 느린 레이트래요. 이게 trade dispute, 그러니까 무역 분쟁 때문이란 겁니다. 스탁이 플랫, 보다 코카콜라, 아멕스, AMD의 리포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얘네 실적이라도 좀 좋게 나오면 상승하겠죠. 브렉시트 사가라고 하네요. 사가는 북유럽의 약간 오래되고 지리한 이야기 이런 느낌입니다. 예전에 막 그런 게임 많았죠. 막 포 같은 사가, 뭐 무슨 사가 이러면서 존슨 배틀스 배트 이게 보리스 존슨 얘기인데요. 지금 극적으로 타결했잖아요. 이제 그거를 영국 하원에 설득을 해야 돼요. 그 얘기입니다. 할 수 있을까요? 해야죠. 예. 이게 관세 동맹에 대한 그 하드보드 라인입니다. 그거에 대한 이슈가 좀 있어요. 근데 지금 약간 절충안을 내놓고 이유랑 얘기가 됐어요. 근데 영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나뉘어져 있습니다. 영국이. 저기 정치인들도 잘못한 게 브렉시트라는 이슈를 꺼내서 자기들이 정치적인 이득을 받지만 국민을 분열시켜 놨어요. 그때도 뭐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반대하는 게 아니었죠. 이머징 마켓 랠리 5데이. 시리아 지금 터키랑 러시아가 오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휴전했죠, 휴전. 5일간 휴전. 근데 지금 국소적인 아니고 약간 지역적인 교전이 벌어지고 있어요. 사우디 아람코가 포스폰 연기했습니다. IPO를 연기했습니다. 지금 석유 시설이 타격을 받아서 그거를 좀 복구하고 3분기 실적을 확인한 다음에 투자자를 안심시키고 IPO를 하려는 거예요. 야심차게 IPO를 하는데 악재가 있는 상황에서 하면 안 되겠죠.
내신입니다. 신서 외교 메신저 이총리 꽉 막힌 한일 대화 물고 트나. 예, 뭐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걸? 예, 이럴 거면 왜 그렇게 했을까요? 문 대통령 한반도 비핵화 마지막 벽 직면 넘으면 밝은 미래. 지금 뭐 그 올림픽이랑 뭐 DMZ 같은 것들 말씀하시면서 지지해달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남북이랑 축구 경기가 있었죠. 아무튼 여러 가지가 교차가 되네요. 좀 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 일단은 북한 관계가 잘 돼야 우리가 대북주 투자했는 거에 수익도 거두고 좀 긴장하는 국면도 경색이 되고 경색이 좀 완화되고 약간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조국 후임의 전해철 문정부 성공 중요. 전해철 씨가 자기는 총선을 준비하겠다라고 선을 그었었는데 지금 이제 스탠스가 약간 바뀌었더라고요. 문정부의 성공이 중요하다.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장관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장관 자리예요. 다른 장관들이랑은 파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나라라고 다 똑같은 나라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랑 북한이랑 차이가 나고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차이가 나듯이 같은 장관이라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전해철 씨 관련주는 법무장관을 하든 총선을 나가든 좋을 것 같아요. 이창용 IMF 국장이 한국 10년 뒤 부채 크게 늘어 세수 확대 방안 고민해야 10년 뒤면 다음 경제 위기가 올 만한 타이밍이네요. 예, 먼 미래입니다. 세수 확대, 세수가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근데 더 확대를 해야 되면 결국에는 기업을 규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법인세를 증가시키고 실효세를 증가시키는 거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직장인들 유리지갑을 털어야 되는데 더 이상은 못 털겠죠. 그러면 10년 뒤까지 점진적으로 기업들의 세금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걸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이마트 새 대표의 존니 구글 대표 유력, 이갑수 퇴임. 이렇게 되면 이마트에 좋아집니다. 이마트에 좋은 호재입니다. 존니 구글 대표는 구글 코리아 대표인데요. 지금 O2O 서비스에 밀리고 있잖아요. 이마트라는 오프라인 매장이. O2O에 밀리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타결책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구글이라는 상징적인 기업에서 대표를 데리고 온다면 굉장히 큰 호재가 되겠죠. 약간 O2O 서비스를 커버할 수 있는 새로운 도약안을 내놓겠죠. 그런 것들이 이마트의 호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마트는 좀 괜찮아질 수 있다. 그렇다고 뭐 뻔히 보이게 좋아지진 않겠죠. 아시아나 여객기가 인천공항에서 엔진에 화재가 났답니다. 인명피해가 없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하지만 아시아나 관련주는 약간 조정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거는 기업이 망할 악재는 아닙니다. 이런 걸 참고하셔야 돼요. 젤리 케이스에 뚫린 갤럭시 10. 삼성 지문인식 오류 맞다. 인정했고 빨리 패치하겠답니다. 빠른 대응이 필요해요. 이거는 예전에 배터리 그 발화 사태랑은 비교가 안 되는 케이스입니다. 잘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대학생 19명이 미 대사관 저를 기습 점거했답니다. 저 이거 영상을 봤는데 좀 놀랐어요. 제가 군 생활을 그 의경을 했습니다. 의경. 그래서 제가 데모를 막았어요. 서울에서. 이동대였거든요. 미국 대사관은 우리나라 영토가 아니에요. 거기는 우리나라 영토가 아닙니다.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미국 대사관이랑 미 대사관 저택을 의경이 지킵니다. 교대를 하면서 지켜요. 왜냐하면 그때는 한총련 같은 단체에서 굉장히 기습 시위가 많았거든요. 오늘도 아마 한총련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미국 대사관 저택을 점거했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진짜 이슈 걸면 진짜 큰 사태로 번집니다. 이게 대학생 19명이 시위했다라고 떠 있는데요, 기사는. 그 이상의 파급 효과가 생길 수 있어요. 대체 전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저런 액션들이. 그 구호가 미국 물러나라인데, 아, 이건 약간 정치적인 얘기로 번지겠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돼지열병 탓에 선뜻 가지 않는 손, 고깃값 되레 뚝뚝. 고깃값이 잠깐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 예전에 광우병 사태 기억나시죠? 지금 미국산 소 없어서 못 먹죠. 그때는 미국산 소를 먹으면 머리에 구멍이 나고 그런 그 포스터가 생각나네요. 뭐 뇌송송 구멍탁 이러면서 막 그랬었어요. 청산가리를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고. 근데 결국에는 그 이런 건 돌아옵니다. 돌아오기 때문에
중국의 케이스를 보시면 알 거예요. 중국은 지금 돼지고기가 3배 올랐습니다. 3배. 미중 무역 분쟁에 스몰딜이 일어난 것도 이런 중국의 돼지열병도 관련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돼지값은 오를 거예요. 돼지값은 오를 건데 돼지값이 되려 뚝뚝 떨어지니까 돼지열병 관련주 중에 뭐 우리손 FNG 이런 거 있잖아요. 단기간 안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좋아진다. 네,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례가 있잖아요. 중국은 돼지고기 값이 3배가 늘었대요. 지금 목이 되게 간지간지하네요. 죄송합니다. 오늘 매매 종목은 이렇습니다. 금량에서 좀 익절을 좀 크게 했고요. 다시 들어가 있습니다. 코센은 제가 계속 보는 종목인 거 아시죠? 코센이라는 종목은 제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낙폭이 클 때 약간 그냥 낙폭 과대 데드캣 바운스로 들어갔습니다. 얘가 종가가 어떻게 끝났는지 제가 몰라요. SF의 반도체가 오늘 그 슈팅 줄 때 팔았습니다. 플리톤은 장 초반에 상승할 때 팔았고요. 국일제지가 생각보다 많이 하락하는 걸 지켜보면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손해를 보고 제가 지금 홀딩하고 있어요. 퍼스텍은 이거는 제가 잘못 들어갔습니다. 예, 그 본절에서 손절했는데 그냥 손절입니다. 웅진싱크빅은 스탑로스가 걸렸습니다. 스탑로스가 걸려서 정말 짜증나요. 오늘 최저가에 스탑로스가 걸렸어요. 스탑로스가 걸려서 비중이 좀 줄어들었는데 다시 샀습니다. 다시 샀는데 상승했다가 조금 하락하고 끝나네요. 웅진싱크빅이 지금 너무 속을 썩이네요. 이게 속을 썩이네요. 속을 썩이지만 좀 지켜볼 예정입니다. 한미약품은 제가 계속 째려보고 있었는데 오늘 하락하길래 들어갔습니다. 제가 하락했는데 또 못 들어간 게 하나 있어요. 하나제약을 제가 못 들어갔습니다. 욕심이 좀 컸어요. 욕심이 컸는데 아무튼 하나제약은 제가 매수를 못했고요. 코오롱생명과학은 오늘 하락할 때 좀 매수해 뒀습니다. 마지막에 상승하고 끝났죠. 코오롱생명과학도 지금 약간 아슬아슬해요. 아슬아슬해요. 근데 하지만 이거는 시간과의 싸움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 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이렇게 움직였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외국인이 사다가 쭉 팔았어요. 하이닉스를 팔았습니다. 이때부터. 개인은 계속 매수했고요. 이걸 미수 쳤죠. 진짜. 아우. 기관은 쭉 사다 말았고요. 이게 금융투자입니다. 연기금입니다. 연기금. 연기금이 오늘 좀 짜증나게 매매했어요. 왜 이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버렸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봐야겠죠. 오늘은 보레들이 다 봐야겠네요. 예, 오늘은 좀 금요일이니까 좀 천천히 보겠습니다. 길어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스닥은 결국에는 이 차익으로는 이렇게 샀다. 누구냐? 누가 이렇게 샀느냐?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외국인인데 그리 크게 사진 않았어요. 그냥 약간 개입할 듯 말 듯 할 듯 말 듯 하고 끝났습니다. 자, 금융투자. 금융투자가 뭐 다 팔았네요. 그 다음에 사모펀드. 사모펀드 얘들은 왜 이렇게 진짜 파는지 모르겠네. 약간 라임의 환매랑 좀 관계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동안 계속 팔았죠. 연기금은 오늘 관여를 아예 안 했습니까? 코스닥에? 매매가 빵이에요? 아니네. 예, 그럴 리가 없죠. 아무튼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코스피는 대형주 위주로 많이 떨어졌고요. SK하이닉스가 하락을 주도했죠. 전기전자 하락을 주도했고 중소형주는 약간 기관계에서 매수를 했어요. 사모펀드에서 중소형주를 매수했습니다. 이런 건 봐야겠죠. 코스피에서 사모펀드가 산 건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는 다 냅다 팔았는데 사모펀드랑 은행, 기타 금융을 샀다. 기타법인은 진짜 계속 사고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에 대한 이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확한 건 까봐야 알겠죠. 약간은 좋아지고 있어요. 약간은 빨간색이 조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심이 완화될 수도 있다. 사모펀드 너무 많이 팔았네. 아무튼 이렇고요. 자, 코스피에서 외국인 하이닉스. 하이닉스의 하락이 좀 큽니다. 이러면 좀 봐야겠죠. 자, 하이닉스의 추세를 다시 보시죠. 하이닉스는 5,770원대 샀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2008년 리먼 사태 때. 자, 이런 추세로 움직이는데요. 여기서 약간 트랩이 발생했죠. 근데 이 트랩이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0월이에요. 1년 동안 트랩이었어요. 여러분 1년 동안 여러분 주식 길게 가지고 계시면 얼마 동안 가지고 계세요? 그 우리나라의 평균이 30일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정말 오래 못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여기서 산 사람이 여기 가지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낮다. 예, 굉장히 낮다. 약간 좀 빨리빨리 성격 나오죠, 우리나라 특성에. 빨리빨리 오르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테마저 극성입니다. 그건 뭐, 예. 아무튼 이 추세는 좀 의미가 없네요.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그거 보면 이렇습니다. 이래요. 그러면 이거는 하이닉스는 여기까지 조정을 줄 수 있다. 지금 급락했으니까 예, 약간 요런 식으로 갈 수 있다. 삼성전자랑은 조금 다르게 움직이죠.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이마트. 이마트가 하락 추세를 타고 가네요. 이 정도면 수심이 좀 괜찮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행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지켜보시죠. 아무래 보시피. 야, 조정도 안 주고 가네. 여기까지 이미 올라왔습니다.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을 보이겠죠. 일단 전체 큰 흐름은 이렇게 보고 있다. 셀트리는 어떻게 가지? 오늘 조금 하락했네. 하지만 예, 제가 이때 거였는데 뭐 오차가 없다. 하나케미칼도 제가 좋아하는 종목인데 최근에 매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저 추세는 끝났고 추세에 따라 매매를 잘했어요. 저건. 근데 좀 피곤합니다. 추세 매매를 하면 사고 팔고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저는 종목을 조금 오래 들고 있는 편이에요. 안타 치는 거 외에는 그냥 홀딩하고 있죠. 그러고 적당한 타이밍에 익절을 합니다. 약간 그런 스타일을 좋아해요. 주식에 손 많이 가는 거 진짜 피곤하잖아요. 전업 투자가 아닌 이상. 지금은 하나케미칼은 딱히 추세가 없네요.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기아차는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예, 이것도 난 뉴다. 예, 요런 추세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무조건 매수하고 추세가 바뀌면 그때 보는 거예요. SK는? SK는 약간 예, 조정을 보일 수도 있겠네요, 이제. SK 조정? 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겠네요. 요 정도? 약간 요런 느낌. 삼성전자. 아, 예. 이러면 살아갈 수도 있어요, 진짜. 살아갈 수도 있는데. 지켜보시죠. 삼성전기. 삼성전기는 이제 공매도가 계속 활발하겠네요. 공매도 상한도 얼마 정도 일어나는지 모르겠네요. 삼성 SDI. 이거는 개발학을 해버려서 아일랜드 갭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아일랜드 갭이 발생하면 강한 상승 신호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공식이 아닙니다. 그냥 투심을 생각해보면 돼요. 갭 하락을 할 정도로 투심이 악화됐습니다. 악재가 발생했을 확률이 높죠. 그게 전체 시장의 리스크이거나 아니면 종목의 리스크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건데 그 리스크가 해소됐다는 거예요. 갭 상승을 했다는 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걸 설명드리면 좋을라나? 상승 아일랜드 갭도 있고요. 하락 아일랜드 갭도 있어요. 아일랜드 갭이 발생했다는 건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요런 아일랜드 갭, 갭 하락하고 갭 상승하고. 제가 아일랜드 갭이 발생할 때마다 말씀드리잖아요. 요런 식 갭 상승했다 갭 하락하면 약간 요렇게 부침이 있다가 올라가고 떨어집니다. 약간 요런 거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상승한다. 그 단기적으로 상승할 확률이 있답니다. 예, 제가 말을 잘해야 돼요, 이런 건. 그러니까 100% 공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 투심이 좋아질 수 있겠다 정도로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일랜드 갭이 발생했다고 무조건 상승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이런 거. 무조건 상승하는 거 아니에요. 시장 리스크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웅진코웨이. 예, 요렇게 메울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요거 지금 공매도 상환하고 있는 거예요. 힐라코리아. 힐라코리아는 좀 버텨주는데요. 예, 여기서 계속 행보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이거는 삼성전기 사례를 봤을 때는 그렇게 움직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맞네 틀리네 중요하지 않습니다. 접근 안 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예. 저런 주식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현재로서는. 다른 좋은 것들 많은데 맞죠. 지금 올라가는 거 천지잖아요. 이런 거는 올라가도 잡지를 못합니다. LG전자. LG전자가 조금 예, 하락을 하지만 상승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여차하면 살까 생각 중이에요. 저도. 오리온은 좋아하는데 어떻게 됐지?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라인이네요. 기술적으로는 좋은데 이럴 때 한 번씩 롱바디 운봉이 발생하고 밑꼬리 쭉 달고 올라가요. 진짜. 강원랜드가 오랜만에 보이네. 강원랜드도 좋구나. 지금 약간 도박 관련주가 좋구나. 여기 공매도 올라가면서 대차장고 올라갈 때 푹 갈아가지고 이렇게.
그런 거를 좀 좋은데. 자, 수신. 수신이 뭘 그렇게 팔았니? 삼성전자를 팔았구나. 다 봤으니까 볼 게 없네. 한국조선해양. 아, 예. 지금도 사기 좋은 라인인데 여기서 갭 하락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물려버립니다. 물리면 손절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갭 하락하면 아일랜드 갭입니다. 위험해요. 아일랜드 갭이 상승 타이밍에 아일랜드 갭이 발생하잖아요. 어떤 게 있지? 이거는 여기서 아일랜드 갭 상승하죠. 근데 위에서 아일랜드 갭이 발생하는 종목이 몇 개 있는데 어떤 게 있을까? 대북주는 그런 게 많고요. 아무튼 상승해서 아일랜드 갭이 발생하면 여기서 아일랜드 갭이 발생하면 얘들이 다 매물이 돼요. 매물. 물린 애들이잖아요. 골치 아파집니다. 손절 타이밍을 안 줬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갭상승을 쭉 해요. 이렇게 갭상승을 했어요. 좀 리얼하게 그리자. 갭상승을 쭉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막 여기서 올라요. 이렇게 오르다가 갑자기 개발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술적 분석을 해보세요. 자, 갭상승을 여기서 했죠. 갭상승을 여기서 했고 이건 좀 더 내려가야겠다. 이거보다 좀 더 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했고 그 다음에 조정을 여기까지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차트라고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오르고 조정을 보이고 이러고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개파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손절을 여기 깨고 손절해야지 라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갭상승을 시작한 이 지점을 막 기술적 분석으로 얘기하잖아요. 여기가 뭐 기준봉이니 어쩌니 저쩌니 막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여기입니다. 여기 이렇게 두 개를 손절 라인으로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개파락을 하잖아요. 손절을 놓쳤어요.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오롯이 이런 매물을 소화를 못하고 개발락을 해버린 거예요. 요렇게 이해되시죠? 이거 언제 다 지우냐? 나중에 지우겠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승 시에 아일랜드 갭이 발생하면 골치 아프다. 손절을 제때 못한 사람들이 언제든지 손절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될 확률이 너무 높아요. 예. 그래서 항상 보면 개발한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떨어집니다. 계속 떨어진 다음에 매물 막 회수하고 점점 올라요. 이렇게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항공우주만 봐도 알죠. 제가 그렇게 그린 이유가 있어요. 예. 이런 경험과 철학들이 녹아 있는 거예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은 없었어요. 여러분들도 처음 아닌가요? 뭐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지만 개똥 철학이라도 이렇게 있습니다. 투심이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개미로서 경험을 해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것도 살짝 아일랜드 갭이죠. 음, 한미약품. 조금 이따 보면 되겠네요. 아, 코스피는 이 정도? 연기금. 연기금이 어떤 짜증나는 매매를 했는지 보시죠. 삼성전자를 팔았구나. 하이닉스를 사다가 포기했나? 볼 게 뭐 있죠? 테슬라. 하락 지속. 하락 지속입니다, 이거. 하락 지속. 하락 지속이네. 여기도 아일랜드 갭 보이네요.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갭 하락을 했는데, 하락하다가 갭 상승을 했어요.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여기도 그렇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갭 하락을 할 정도로 악재인데, 갭 상승을 해버린다라. 대체 어떤 주식이 악재가 있는데 갭 상승을 하죠? 악재가 해소됐다는 뜻입니다. 단기 악재였거나. 최근에 보고 있는 게 하나투어인데,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하나투어도. 이제 악재가 다 해소가 돼 가잖아요. 만도. 음, 만도 이 안에서 놀고 있네요. 여기 돌파해야지 볼 겁니다. 오렌지 라이프. 팔았는데. 팔고 또 음봉을 그리면 시원섭섭하잖니. 화이트 진로는 좋죠. 예. 좋죠. 이 또, 야, 불트랩 발생시키고 갔네요. 요런 패턴이 자주 나옵니다. 중형주 이상에서. 진짜요. 예. 5G 관련주 차트 몇 개 펴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런 거 노리고 매매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게 종가 베팅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즐겨하는. 뭐 양음양 막 이렇게 막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패턴들이 왜 나왔냐면 종가 베팅 하려고 나온 거예요. 네. 종가 베팅 하려고 패턴이 나오는 거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코스닥 조금 길어지네요. 종목 보는 게. 펠릭 스미스. 아, 이거는 너무 진짜 너무 약하긴 한데 어이없는 악재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다산 네트워크스 때도 말씀드렸었죠. 다를 게 없어요, 움직임이. 이 갭은 매울 겁니다. 예. 이 갭은 매울 거예요. 이 갭. 지금 아직 갭 안에 있습니다. 조정은 보이고 있지만 여기서 반등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메리톡스는 악재가 떴었죠. 이제 개발하겠죠. 예. 개발학을 했는데 한 번 더 개발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거는 월요일에 이렇게 개발학으로 시작할 거예요. 예. 요럴 확률이 높습니다. 요 매물대를 뛰어넘을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어제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바닥을 알리는 캔들이 떴어요. 바닥에서의 도지 캔들이 떴죠. 그것도 지지선 부근에서. 그러니까 요런 느낌이잖아요. 요런 느낌이 뜨면 사람들이 거래량이 올라오면서 도지가 떴네? 좋아지는 겁니다. 투심이. 단기간에. 죄송합니다. 근데 오늘 롱바디 운봉을 그리면서 지지선까지 왔다. 밑꼬리가 길지 않다. 투심이 안 좋게 끝났다. 근데 월요일에 미국 증시가 안 좋아서 음봉으로 마무리하면 결국에는 개발학으로 시작할 확률이 높다. 그러면 얘들이 매물이 된다. 골 때리는 거죠. 예. 한동안 안 봐야 되는 겁니다. KMW. 예, KMW는 접근하시기 어려운 위치입니다. 예. 텔콤 RFC가 이거 오랜만에 보이네요. 이것도 계속 떨어지네. 계속 떨어지네. 오늘 거래량이 왜 발생했죠? 이유는 없네요. 이유는 없다. 제넥신. 제넥신 봐달라고 하신 분이 있었는데 하락 추세 이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하락 추세를 슬금슬금 뚫었습니다. 제넥신이 합병이 무산된 애 아닌가요? 생각보다 잘 가네. 그럼 지금 55,000원 라인을 지켜주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뭐 토테미즘 같은 라인이 아니고요. 이 라인에서 이 라인을 보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라인이 깨지면 여기서 손절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러면 매도가 매도로 부르는 투매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지선이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손절이라는 액션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게 중요합니다. 올스테인 플란트. 예. 살짝 반등해줬네요. 살짝 반등. 살짝 반등. 아직 모릅니다. 아직 몰라요. 베어 트랩 발생할 수도 있어요. 터진 시스템은, 이야,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건. 야, 이거는 접근할 수가 없다. 제가 접근하고 싶은 라인이 여기였는데, 뚫고 올라가 버렸네. 그런 적이 많아요. 예. 그럼 여기서 이렇게 반등 한번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가 오지 않으면 안 사겠습니다. 터진 시스템 자체에도 관심이 없어요, 저는. 이거는 5일선을 기준으로 반등을 해줬는데요. HLB도 진짜 약 올리고 있죠. 여기서 플랫 조정을 보이면서 쭉 상승할 수도 있어요. 아직 피날레가 안 나왔습니다. 거래량이 이만큼 터지면서 피날레가 나와야 돼요. HLB도 제가 지금 따뜻하게 보고 있습니다. SKC 코롱 PI도 괜찮네요. 괜찮네. 여기까지가 좀 38,000원대가 약간 저항입니다. 강한 저항이에요. 약간 저항이 아니고. 외지온. 외지온도 지금 HLB랑 똑같은 운명이네요. 둘이 같이 움직일 것 같습니다. 펄어비스. 펄어비스도 진짜. 펄어비스 저항은 여기죠. 22만 8천원대. SFF 반도체는 조금 이따 보시고. 이렌텍. 동진 세미캠. 부정을 보이네요. 부정을 보이네. 웹캐치 오랜만이네. 웹캐치도 괜찮은 라인까지 오고 있네요. 근데 반등이 약해요. 지지선 받고 올라가고 좀 빨리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하락 추세를 형성한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외국인은 그렇고. 파워펀드. KMW, 라운피플. 파워펀드는 IPO가 있는 날이면 항상 떠요. 유닛 테스트. 어떻게 됐지? 그렇구나. 이게 언제 이렇게 진행됐죠?
누구인가, 예, 누구인가. 요 라인이 중요하죠. 여길 뚫었으니까. 여기서 반등을 해줬다라. 횡보 박스가 형성됐네요. 여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횡보 박스가 형성됐어요. 여기. 잘 보세요. 요거를 깨는지, 이탈하는지, 돌파하는지를 봐야 돼요, 이제. 아난티. 아난티라. 대북주가 아일랜드 갭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탁 이렇게 상승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다? 여러분? 괜찮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YG 엔터. 엔터주는 안 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지금 이상한 그 복선이 깔려 있어요. 복선이. 에코 마케팅. 에코 마케팅 좋네요. 에코 마케팅은 예. 좋긴 한데 언제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는 라인입니다. 진짜 좋은 라인에서 반등해 준다 이런 거. 이런 거는 좋은 라인에서 반등을 해주네요. 인텔리안 테크, 우주항공. 갑자기 거래량이 증가하지 않는다. 이거는 계속 상승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매수는 못 하겠습니다. 전. 제 라인이 아니에요. 제가 계속 보고 있는데 안 오네요. 안 오네요. 와주면 좋겠는데. 요렇게요. 이렇게 오면 저는 긍정적으로 볼 겁니다. 긍정적으로. 이거 예 이렇게 간다는 게 아니고 이래야 매수한다. 이게 나중 되면 헷갈려요. 지금은 아는데 나중 되면 제가 이렇게 간다고 했나요? 그러면서 그러면 안 되죠. 셀트리온 제약. 예, 이것도 뭐 이때 선거였을 때부터 다 봤나요? 연기금? 너희는 왜 매수를 안 했니? 레디톡스를 팔고 KMW 사고. 풀브레인. 좋은 종목 보이네. 아하. 누구인가? 신나게 한번 해봤습니다. 예, 이 정도로 하고 업종 이렇게 돈 가진 세력들의 매수 매도 상위권을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턱 깨고 보시면서 그냥 제가 한번 볼 때 같이 보시는 것도 나름 도움 되실 거예요. 그 본인의 또 나름대로 해석을 하실 거 아니에요, 보시면서. 그렇습니다. B는 예, 그어놓은 것까지 괜찮았는데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네요.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박스권을 형성했다는 거예요. 박스권을 형성했다. 여기 21선에서 반등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박스권이에요. 떨어져봤자 여기까지 떨어지겠죠. 그럼 박스를 형성한다는 건데 답답해집니다. 이러면 박스권 매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조정이 어디까지 갈지 보시죠. 조정이 어디까지 갈지 보시죠. 이 박스 안에서 형성이 됐습니다. 일단 그렇고 코스닥은 약간 좀 입장이 다를 건데 입장이 다르진 않네요. 박스권이네. 근데 얘는 바이오가 훈풍이 불어오고 있기 때문에 뚫어올릴 수 있는 포텐이 있어요. 코스피랑 다르게. 코스피는 대형주가 악재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그런 걸 고려해야 돼요. 코스닥만 혼자 상승할 수도 있어요. 뭐 물론 다리 끌림이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가져 좀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조정은 다 끝나가 보여요. 오늘 장마판에 HLB 움직임이 HLB가 지금 코스닥을 좌지우지할 거예요. 해외지수 다우존스는 떨어지고 있으니까 반영해서 그렇게 갈 수 있겠네요. 반영해서요. 상승 쐐기형인데 이거 이탈하면 곤란해지는데 그럼 진짜 이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언젠가 그런 날이 오긴 하겠죠. 나스닥 나스닥은 복구 못 해주네. 아쉽다. 21선까지 가겠네요. 21선이 조금 올라올 거니까 이런 느낌. 중국 상해. 중국 많이 떨어졌겠죠. 차라. 예. 중국 사람들 잘 모릅니다. 중국어도 잘 못해요, 제가. 농담이고요. 중국이 원래 알고 있던 악재인데 이렇게 크게 반영을 해버리네요. 거래량이 폭증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61선, 21선, 121선에서 반등한다. 이 라인을 이제 조금은 훼손할 수도 있겠지만 약간 요 라인에서는 횡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페이즈 1이 끝났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아이쉐어가 큰 폭으로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얘는 돌파를 했는데 다시 원위치로 오네요.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요. 얘는 이미 뚫었는데 얘는 돌파를 했습니다. 호쟁이 돈들은 돌파를 했어요 이미. 금양. 금양이라는 종목을 살면서 처음 매매해봤습니다. 금양. 제가 그 윌비스랑 금양이랑 유진기업이랑 계속 차트를 분석을 해봤어요. 분석을 해봤는데 저는 금양의 매집이 더 잘 됐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장기간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래량이 터졌고요. 이제 저는 굉장히 변동성이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어떻게 매매했냐면 여기서 돌파를 예상하고 매수를 했습니다. 일단 1차 매수 들어갔어요. 돌파 못하고 페일러가 발생했죠. 여기서 페일러가 발생해서 그렇구나 하고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거 봤어요. 돌파했어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돌파를 했죠. 돌파를 했는데 쭉 떨어지잖아요. 근데 제가 최저점에서 다시 매수를 했죠. 예, 요거는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모멘텀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최고점에서 팔았습니다, 또. 역시. 엄지. 최고점에서 팔고 폭락을 해서 샀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폭락을 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하고 샀죠. 근데 여기서 못 팔았습니다. 엄지를 밑으로, 아니 중지척. 아무튼 약손해권에서 끝났는데요. 시간에서 조금 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거 계속 예의주시할 겁니다. 금량이랑 윌비스랑 서로 누가 대장주인지 겨루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라운드는 윌비스가 이겼어요. 재밌지 않나요? 정치 테마주 이런 거 보면. 재미로만 보세요. 재미로만. 이거 재수없게 저랑 매매 반대로 하셨으면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아야 돼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한 지금 15% 정도 먹었는데 15%를 손절할 수 있어요. 한 번에. 그것도 1분 만에. 1분 봉이에요. 이거 1분 봉. 제가 여기서 팔고 2분 안에 산 거예요. 2분 안에. 2분 안에 여기서 쭉 샀습니다.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코센. 코센은 보시면 알겠지만 하락을 너무 과도하게 하더라고요. 과도하게 했는데 좀 더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낙폭 과대라는 거는 종목을 계속 지켜보면 압니다. 여기서 팔고 아이 뭐야 오르고 끝났네. 에 뭐야 이게. 아 좀 모양 빠지네요. 이렇게 돼 있었으면 아 고점에서 팔았네요 라고 되는데 더 올랐네요. 결국에는 오늘 재밌는 흐름을 만들었네. 음, 예. 이게 N자형 조정이 될 수 있었는데 플랫 조정으로 만들었습니다. 저 밑꼬리가 되게 재밌죠 이게. 종이 한 장 차인데 SF의 반도체는 드디어 팔았습니다 오늘. 예. SF의 반도체는 제가 진짜 즐겨 먹었는데요 이렇게. 여기서도 이렇게. 제가 오늘 고점에 팔았는지 볼까요? 고점이네요. 예. 엄지척? 오늘 중지척 안 돼요. 플리토. 플리토를 오늘 장초에 팔았어요. 이게 예, 이렇게 두 번 매집하고 갔는데 오늘 상당히 크게 떨어졌어요. 의아했습니다. 보시면 매수 매도 못하고 여기서 매수. 저 최저점에서 매수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죠 어제. 그리고 시초가에 팔았습니다. 시초가에 팔았는데 이렇게 떨어졌네. 예, 플리토는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9일 제지가 문제죠. 예, 9일 제지. 9일 제지를 저점 매수 방법 들어갔는데 여기서 오늘 9일 제지가 이런 흐름을 보여줄 줄은 몰랐어요. 계단식 하락. 진짜 이거는 제가 오판했습니다. 오판했는 건 다 손절로 되돌림 받는 거죠. 이렇게 양봉을 절반이나 먹을 줄 몰랐어요. 진짜 이렇게 강한 종목이 그렇게 해나 될까? 제가 이 종목을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판이었네요. 9일 제지에서는 제가 큰 이익을 계속 봤는데 조금 마음이 아픕니다. 예, 마음이 아파요. 손절을 했습니다. 손절을 하고 다시 잡아 들어갔어요. 다시 예, 산 부근에서 손절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여기서 물 타고 손절. 그 다음에 재하락할 때 여기서는 안 사졌고요. 이만큼 있었는데 안 사졌고 상승하고 끝났어요. 근데 종가예요.
진짜 기가 막힙니다. 문가에 이렇게 팔고 나갔어요, 애들이. 이거 완전 당했죠. 마지막까지 당하네요. 네, 북일 제지가 네, 저한테 당했던 걸 지금 그대로 돌려주네요. 아무튼 한동안 하락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접근할 겁니다. 마니커처럼 따라갈 거예요. 안 따라갈 수도 있고요. 예, 이거는 그 움직임에 따라 다릅니다. 시초가. 또 시간의 마지막에 또 올려버리더라고요. 장난치고 있습니다. 지금 장난치고 있어요. 예. 세력이 들어앉아 있습니다. 너네 까불지 마라. 내가 이거 하한가도 보낼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단타 조심하라는 거죠. 예, 단타 조심하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단타로 들어갔는데 마지막 시간에서 시간에가 아니고 그 장 마감 동시효과 때 저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 보고 단타 들어온 놈들 너네 한번 죽어봐라 이겁니다. 그런 재밌는 시그널을 보여주더라고요. 재밌네요. 한번 해봅시다. 예. 주포 양반 한번 해봅시다. 이거는 예, 본절 손절했는데 잘 손절했죠. 예. 퍼스텍의 흐름이 좋을 줄 알았는데 왜냐하면 얘가 지금 드론 관련주입니다. 드론 관련주. 근데 지켜봐야겠죠. 돈이 들어왔습니다. 돈이 들어왔고 오늘은 움직임이 좋지 않았어요. 웅진싱크빅은 정말 화가 나서 머리 끝까지 나는데요. 제가 화가. 야 어떻게 진짜 이렇게 손절시키지? 다시 복구할 때 샀습니다. 다시 복구할 때 샀는데 물량은 유지했죠. 물량은 유지했는데 조금 아쉽네요. 조금 아쉽네요. 이거는 2,600원대 2,600원대에서 지지를 하는지 볼 거예요. 웅진시크빅은 이렇게 보내기 아깝습니다. 한미약품. 한미약품은 일단 오늘 롱바디 운봉을 그릴 때 샀습니다. 저는 어차피 지지선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사질 줄 몰랐어요. 예. 그래서 거의 저가에 샀습니다. 저가에 샀는데 비중을 점점 늘려나가는 단계예요. 한미약품은. 이거는 이렇게 오를 거다. 39만 3천원까지는 이렇게 오를 거다. 라고 생각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호롱 생명과학. 야, 오늘 조금 연장하겠습니다. 예. 제가 생각하는 지점이 있어요. 예, 저기까지 간다라고 지금 가정하고 계속 접근하고 있습니다. 슈팅 줌은 어느 정도 익절할 수도 있어요, 이건. 아직 제가 손절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이건. 손절 한 번도 안 했어요. 손절 한 번도 안 했는데 마지막에 좀 돈이 들어왔다. 시간에는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이제는 예, 한번 시그널을 보여줄 때가 됐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주식이 올랐으면 좋겠다. 엄지. 너 마음에 안 들어 중지. 오늘 왜 이렇게 자꾸 중지 드립을 치죠? 이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막 엄지척이라고 하는데 댓글에 중지척 이걸 보고 제가 엄청 웃었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